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중개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 과연 지금 형태의 지금 오프라인에 있는 이 중개업소가 얼마나 존속을 할까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많은 격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지역만 해도 10년 전하고 10년 이후에 지금 지역에 밀려온 중개업소가 한 4배 정도 늘었어요. 검색에서 등록된 중개업소면 인구가 3, 4만 밖에 안 되는 한 지역에서도 부동산이 60개 이런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숫자죠. 인구 대비해서. 전체적인 지금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평균 전국적으로 11만에서 12만 정도가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한 50만 개 정도가 풀렸죠. 거의 국민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50만 명 정도의 공인중개사가 양산이 됐다는 거죠, 그동안.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도 개업하는 비율은 11만에서 12만인데, 인구 비율로 따져보면 11만, 12만이 굉장히 많죠. 농담 삼아 교회보다 많다, 다방보다 많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만큼 지금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포화 상태를 넘어서서 이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나와 있죠. 한 20년 전만 해도 지금 부동산업을 할 때 하시는 분들 자체가 많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타 중개업소하고의 어떤 경쟁이 좀 적었어요. 업을 하시는 분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소비자들의 어떤 만족도가 믿기가 힘들어서 그때부터 많은 불신이 받아졌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중개업소가 많아져서 중개업소끼리의 어떤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소비자들한테는 서비스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안 좋은 방향으로 기획부동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부동산 분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사기도 많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국내 중개시장이 혼란한 상황이죠. 이 중개업소가 이제 정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자격증도 예전에는 지금 절대평가 평균 60점 이상이 되면 자격증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대평가로 또 바뀌었죠. 한 해 2만 명한테만 자격증을 주겠다. 한 해 지금 시험을 보는 분들이 거의 3, 40만 명 정도가 시험을 지금 보고 있다 보니 중개 자격증 숫자는 계속 줄여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많은 자격증이 풀려 있다 보니까 서비스업에 필요할 정도의 자격증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국민 자격증처럼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이 자격증에 대해서 숫자도 좀 줄여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관리 감독도 체계도 지금 부동산법보다는 좀 더 강력한 체계가 또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국민적인 관심도가 부동산을 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가 된 사람들도 부동산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설문조사 내용을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정도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투자 대상으로는 1위라고 보는 거죠. 그 밑바탕에 보면 이런 자격증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양산되면서 전 국민들이 부동산에 더 관심을 가지는 과열되는 현상들을 만들어낸 원인도 됩니다. 그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갈 거냐의 문제를 이야기를 좀 드릴까 싶습니다. 요즘에 신조어가 합성어가 이런 게 프롭테크라고 들어보실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프롭테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모바일, 빅데이터, 정보통신 기술 등을 접목한 혁신적인 부동산 서비스를 의미한다.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는 그래 되어 있는데, 기술과 부동산이 합쳐지는 프로테크 시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열려 있는 상태고, 앞으로 이 프로테크 시장이 부동산을 주도해가는 시장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다방, 직방, 네이버 부동산, KB 부동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홍보 마케팅의 어떤 플랫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해외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미국의 부동산계의 아마존이라는 진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 해 연간 방문자 수가 90억 명이 넘고, 다방직방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임대, 매입, 매각, 대출까지 모든 서비스를 여기서 다 한꺼번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은 이런 대형 플랫폼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에서는 진로뿐만 아니고 레드피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직접 중개사들 많이 고용해가지고 직접 그 회사에서 고용해서 많은 물건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대형화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이제 소형화 이제 각자 뭐 자기 팔 자기가 한다는 그런 1인 이제 사업 체제가 아니고 대형화 사업 체제죠. 뭐 중국에 뭐 공산국 가니까 뭐 토지는 국가 소유지만 뭐 건물에 대해서 또 이제 또 이게 중개를 또 합니다. 뭐 중국에는 베이커라는 이제 또 유명한 또 회사가 있어요. 또 그런 회사에서 중개사들끼리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리고 하고 나면 중개사들끼리 이제 수익을 이제 배분하는 걸 이제 그쪽에서 하고 관리부터 해서 세금 뭐 내고 이런 것들까지 정보를 제공하고 수리, 관리, 전기세 뭐 선납하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베이커라는 회사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테크 시장이 이제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인 시장이 온라인에 열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다방 직방 많이 하시는데 뭐 네이버 부동산에 중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도 네이버를 제일 많이 이제 또 찾아 들어가 보죠. 그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프로테크 시장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열려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집토사라든지 다현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또 뭐 중개사를 이제 대규모로 고용해가지고 중개를 직접 하는 이제 그런 중개 방식도 지금 해외 사례하고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지금 따라가고 있죠. 중개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대형 플랫폼들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골목상권 침해다, 뭐 생존권 위협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뭐 중개사 협회나 이런 데서도 이제 굉장히 좀 쪽하고 이제 갈등을 이제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어차피 대세고 막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기술이 발전되어 있는데 이 기술이 뭐 모든 시장에 이제 부동산만큼은 접목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중개사가 해야 되는 고유 이제 내용이 있지만 이 자격증만 50만 개 풀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업 공인 중개사가 11만에서 12만이나 된다는 거죠. 앞으로 시장은 이제 프로테크 시장이 이제 주도를 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11만에서 12만 되는 이제 이 중개업소가 과연 존속을 이제 계속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뭐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많은 숫자가 줄어들게 될 거라는 거죠. 특히 프로테크 시장이 이제 발전된 시장은 주택 시장입니다. 주택 시장. 주택 시장이 발전되어 있는 이유가 그나마 나와 있는 어떤 정보, 수치, 데이터가 일정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집을 이제 보고 뭐 오프라인에 가서 이제 집을 둘러보고 살 수 있는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이제 기술하고 이제 부동산이 결합될 수 있는 이제 전형적인 시장이 이제 주택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주택 시장은 이 프로테크 시장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상가나 이제 토지는 또 좀 다르겠죠. 가격의 데이터가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같은 상가라도 어떤 업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상가의 값어치가 틀려지고 이 상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수익률에 따라서 이 상가가 가지고 있는 값어치가 또 틀려집니다. 그리고 뭐 보통 알겠지만 이제 뭐 그 주변에 뭐 역사가 생긴다든지 이럴 때 이제 주변 환경에 의해서 또 이게 이제 임대료나 이런 이제 상승분이 기대되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이제 해외나 국내나 이런 프로테크 시장은 실제로 지금 주택에 이제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뭐 상가나 뭐 토지나 이쪽으로 또 넓혀 나가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이제 온라인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랬죠. 우리가 아는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뭐 이런 대형 쇼핑몰이 대세가 이루는 기간이 있었고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는 시장이 열리고 난 뒤에 지금 아시겠지만 완전히 역전됐죠. 역전돼서 오프라인 쇼핑몰들이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온라인 시장으로 다 넘어갔다는 거죠.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부동산도 지금 온라인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개별 부동산들이 대도시에서 경쟁을 이제 잃고 있다 보니 이제 지방도시 쪽으로 부동산들이 대거 이전을 지금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프로테크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집값에 대한 정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주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에 이게 프로테크 시장 쪽에 의존을 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니까 오프라인에 개업하였던 중개업소는 설 자리를 잃게 돼요. 이 설 자리를 잃은 분들이 어디로 오냐고 하면 중소도시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이제 유심히 보시면 세계적인 이제 추세도 현재 미국이든 중국이든 다른 국가들에서도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온라인 시장하고 교섭이 돼서 온라인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고 우리나라 또한 지금 온라인 시장으로 해서 결합이 돼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개별적으로 존속되는
생존권 보장을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생존권이 이 자율경쟁체제고 이런 자유경제시장 체제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생존권을 보장을 요구를 하고 이 시장에 진입하는 이 대형 플랫폼들을 막으려고 애를 써도 이거는 일시적으로 잠깐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앞으로 대세는 이 온라인 시장 쪽에, 주택시장 온라인 시장 쪽에 넘어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수익이 안 되면 뭐 당연히 숫자가 줄어들겠죠. 말을 바꿔서 또 이야기하면 주택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이제 토지시장 쪽으로 넘어오는데, 아직까지 토지시장은 그렇게 개방적인 오픈되는 어떤 법률 체계나 이런 시장이 아닙니다. 조금 많이 막아놓고 있는 시장이죠. 뭐 농지 같은 경우 식량 안보를 위해서 뭐 일단 개발이 가능한 농지라도 관리지역 이런 내용들도 농사를 안 지면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를 한다든지, 저희가 있는 중소도시인데도 땅값이 비싼 거는 평당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읍면이죠. 읍면 단위인데 읍에 있는 단위인데도 기본적으로 시내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대가 넘어가고, 그 지역에 따라서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2천만 원, 3천만 원 넘어가는 위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개업을 해가지고 폐업을 하고 나는 부동산 안 하겠다 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시장 흐름이 바뀐다는 거죠. 자, 주택시장은 일반 소비자하고 이 중간에 있는 대형 플랫폼들, 이 프로테크 시장하고 직접 교류가 되는 중개사가 최소화되는 어떤 체제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 체제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중개사들은 거기에 붙어서 살아남을 거고, 나머지 그 체제가 안 되는 분들, 중개를 하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뭐 특히 지방 쪽으로 오면 조금 더 연령대가 높아요, 대도시보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발전되는 시장에 적응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내용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일반인들도 주택시장은 이런 대형 플랫폼들이 앞으로 많이 차지할 거기 때문에 실제 수요자들은 좋지만 여기에 투자 대상으로 보는 뭐 갭 투자를 한다든지 지역에 따라서 물론 조금씩은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는 더 이상 주택시장은 투자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변해갈 거예요. 왜? 투자를 했을 때 최소 투자, 최대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장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최대 투자, 최소 이익을 내는 시장이 앞으로 주택시장이 될 거라는 겁니다. 실소유자들 위주에.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체도 굉장히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어려워지고, 정부에서도 이 50만 장이나 풀려있는 이 자격증을 해소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줄일 수는 있겠죠. 앞으로 부동산의 주택은 실소유자들을 위해서 가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이, 특히 주택시장이, 특히 대도시의 아파트 시장이 과열되고, 그 과열된 시장이 지금 붕괴되고 있으니까 자고 일어나면 1억씩 떨어지고, 거기에 재작년에 연끌까지 해서 뭐 이거 빼서 갭투자 하신 분들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동산은 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다 뭐다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일정 부분까지 주택 가격이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시장은 앞으로 프로테크 시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 중개를 하고 계신 분도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어떤 시장으로 가야 또 생존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업의 주는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내가 기력이 되면 죽을 때까지라도 할 수 있는 게 부동산 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기력이 돼도 못하는 상황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중개업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위기 상황에 지금 몰려 있는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주택시장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이제는 쳐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정보가 많이 노출되고 이런 플랫폼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주택에 대한 어떤 투자 시장에 대해서 메리트는 자꾸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실수요자 위주로 많이 움직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다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런데 많은 숫자가 최소한 5년 후에는 제가 봐서는 현재 수준의 한 3분의 1 정도 사라질 거라고 보고, 그 더 지난 시간 뒤에는 지금 개업했는 공인중개사들의 절반까지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고 조금 더 정확하게 직시해서 바라보면 현실에서 부동산 투자를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해 가야 될지, 그리고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방향으로 또 업을 또 계속 개척해야 될지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이번 시간에 이런 영상을 찍었는데,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진행을 했을 때 과연 주택시장하고 다른 시장들하고의 부동산 투자 흐름에 대한 어떤 차이점, 그리고 과연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또 투자를 해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